일라디오 9월의 첫날입니다.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죠. 가을이 되면 봄부터 여름까지 푸른 초원에서 풀을 먹은 말이 토실토실 살이 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고마비. 가을에는 누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높은 계절, 모든 것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무엇보다 넉넉한 마음이 들어서 좋은데요. 올 가을에는 그동안 덥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 하나씩 도전하시면서 진정한 수확의 계절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중 이번 달 좀 특별합니다.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라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추석인데요. 요즘 추석 앞두고 벌초하는 분들 많으시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변홍사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이 639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농업 분야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일단 예산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30일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는 이 의결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 견조 5.2%, 3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7조 2,785억 원으로 올해보다 4,018억 원, 즉 2.4% 증가했습니다. 확정적 재정운용 방침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그런대로 농업 예산 선방을 했습니다만 국가 전체 예산안의 2.7% 수준이고 그리고 결국 농업계가 바라는 3% 벽은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먼저 농업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내년에 3천억 원을 투입해서 2017년에서 19년 사이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평, 17만 헥타르의 직불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밀, 조사료 같은 동계작물과 콩 등 하계작물을 이모작하면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한농연도 당초 2020년에서 2024년 5년 동안 2조 4천억 원으로 동결했던 농업직불금 예산을 늘려서 56만 명의 직불금 미수령 농민을 내년부터 구제키로 한 거를 큰 성과로 평가할 정도로 이제 큰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낸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미 당정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방침을 재차 확인했을 만큼 정기국회 기간에도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 주요한 사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외에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152억 원, 농촌 공간 정비 확대에 415억 원, 가루쌀 분질 및 산업화에 107억 원 등 전년보다 늘거나 신규 편성한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 반농업 기기와 촉진 기술 개발, 청년 농의
농지 선임된 후에도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신규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또 소비자 대상 사업도 있는데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을 올해 590만 명에서 내년에 1,700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이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지원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고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은 올해 1,8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면세유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보 등 이 윤 대통령이 말한 대표 농업 공약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5조 원으로 늘리려면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농식품부에서는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면적을 2027년까지 14만 6천 헥타르로 늘려갈 계획이고 공익직불금은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만큼 이 예산을 증액하는 전환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농업계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30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촌 현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는 평을 밝혔습니다. 한동현은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실현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라면서 이제 판단은 국회에 몫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공산품 등과 달리 이제 국내산 농식품 시장 중국산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에 한중 수교 30년 산업별 대중 수출 의존도 변화 시사점이라는 보고를 펴내면서 1992년 수교 이래 중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급증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실제로 1992년에 양국의 교역 규모는 64억 달러였습니다만 2021년에 3,015억 달러로 이 30년간 48배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한국은 중국에 1,629억 달러치를 수출을 했고 1,386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교역 수치만 보면 이 우리나라가 243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세계 최대 농축수산식품 수입국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51억 9,500만 달러치의 농식품을 사들인 이 5위의 수입국입니다. 홍콩을 뺀다면 일본,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였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수입액이 또 2017년에서 2020년에 견줘서 또 15.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농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13억 4천만 달러로 이 수입액과 견줘보면 26% 수준입니다. 한류 영향 등이 있어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연평균 8%의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에서 이 농식품 무역 적자 규모는 이 지난해 기준 38억 5,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중국 농식품의 30년 공습이다라고 부를만 한데요. 우리 농업에 있어서 중국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자료네요.
네,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을 초토화하는 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 기지냐, 네. 아니면 저조한 식량 자급률을 보완할 비빌 언덕인 거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농업계 안팎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선 임정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000년 한줄 마늘 협상,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2015년 한중 자유 FTA 체결 등 이런 각종 굴곡을 겪으면서 중국산 농식품의 이 질적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최근에 알몬김치 파동 등 위생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렇다 해도 한국에서는 이 낮은 식량 자급 구조상 중국산 농식품의 대공습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낮은 국내 식량 자급률과 지리적 요인, 그리고 이상기후 등은 이제 고정 변수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벌써 11년 전인 201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즉 농경연은 고추, 마늘은 국내 자급률이 크게 낮아서 매년 일정량의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기후변화로 국내 채소류의 수급 불안전성이 이렇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 생산 구조도 이렇게 비슷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보면 정부도 2010년 중국산 신선 배추, 무, 무관세 도입, 그리고 올해는 양파 할당관세 10% 적용, 마늘 TRQ 물량 증량 등의 이 조치를 취한 바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임정민 교수는 분업화가 핵심인 국가 간의 무역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교역 확대로 피해를 보는 농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뉴스가 큰 화제였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소송 결과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라는 회사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자신들이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1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면서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 이른바 ISDS를 통해 이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 중에 95.4%를 기각했지만 이 4.6%인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네. 2,800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환율이 1,3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최근 환율 상승세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또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것이 한 18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그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을 사들인 뒤에 하나금융 지주에 2012년에 3조 9,157억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게 지금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가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일단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법무부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서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이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면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중재판정부는 다수 의견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카드 주가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정부는 판정부 내에서 이렇게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다 라면서 이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이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에서 연평균 한 10% 정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취임 인사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날은 덕담만 오고 가곤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자 그 이재명 대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서민 영구 임대주택 예산이 이 전년 대비해서 5조 6천억 원 삭감됐다 이렇게 지적하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는 재정 운영의 철학이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제 오후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핵심 인물인 이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배모 씨와 김혜경 씨를 업무상 배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도로 권성동 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이 의장직을 사퇴를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직 유지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이 추석 전 비대위 제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어제 SNS에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또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초청된 경찰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던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보다 앞선 2013년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이 부패방지법 위반, 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 신도시 A2-8 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살펴보던 검찰은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관계자들 사이의 내부 정보 그리고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거 엄청난 양인데요.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다고요? 네, 요새 마약 사건이 정말 잦은데요. 네. 이 도심 빌라에서 이 1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재배해서 보관을 하고 네. 이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 마약 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 4월 이 도심의 한 빌라에서 이 대마 재배 시설을 만들고 이 8kg에 달하는 대마초를 재배한 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A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인 38살 B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류 6종, 이 3kg을 받아서 보관하고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입수한 마약류는 이렇게 모두 11kg으로 12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한편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였다고요? 네, 참 노살이 찌푸려지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부산 도심에서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됐던 이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폭력 조직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들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걸 빌미로 이 보복에 보복을 이어가며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요. 이 경찰은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폭력배 7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적극 가담한 24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 대부분 이 조직에 새로 들어온 20, 30대 조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신20세기파라는 곳의 조직원들은 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이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은 이 숙박업소 직원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는다라며 집단 폭행해서 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민간인에게도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에 대한 선배 조직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울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서 7명이 다쳤다고요? 네. 어제 오후 3시 40분경 그 울산 SK 지오센트릭 합성 수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충격이 수백 미터 떨어진 아파트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7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성수지 재생 공정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해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이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재가동할 수 있는 이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그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는 이 화학물질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에 불이 나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다쳐 치료를 받다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당시 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전담팀을 편성해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3,961명으로 전날보다 12,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3만 5천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69명으로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75명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은 정말 오랜만에 이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이 네.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 모임과 방문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네. 이에 따라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는 그 해외 입국자가 입국하기 전 이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네. 대신 입국 후 1일 차에 유전자 증폭 검사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별세했습니다. 네, 이 냉전 체제의 마침표를 찍은 주역이자 옛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별세했습니다. 네. 현년 91세인데요. 1931년 러시아 남서부 스타브로폴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모스크바 국립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54살의 나이에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네. 고인은 집권 이후 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러니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1989년 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을 했고 그해 12월 그 몰타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 정책에 호응해서 이 소련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한국 정상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양국 수교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공로 등으로 고인은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달부터 휴대전화 하나로 2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일과 생활을 분리하고 싶은 분들은 휴대전화를 2개씩 쓰기도 하시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네. 근데 오늘부터는 이 기존의 유심에 이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이심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네.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동시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자나 통화는 물론이고 이 메신저를 쓸 때도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전화 2대를 쓰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이미 4, 5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이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모든 스마트폰에 번호 2개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제품 그리고 2018년 이후 나온 아이폰에만 이 이심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심을 쓰고 싶다면 이 통신사에 신청을 하셔서 네. 이 받은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이 셀프 개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만 그 명의는 모두 2번호 모두 본인이어야 하고요. 네. 대포폰 등 범죄 악용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폰이라면 법인 명의로만 2개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2번호를 다른 통신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유리한 요금제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는 월 8,800원 수준의 이심 요금제를 내놓았거나 또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수학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참깨를 열심히 털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아직 벼를 수확하지 않는데 지금 조생벼라고 해가지고 추석 전에 이제 생산되는 햅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간간히 이제 조생벼 생산하는 것도 보입니다. 수확하는 그렇군요. 것도. 예. 벌써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네. 그 햇과일들 좀 잘 여물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좀 날씨가 좀 안 좋았잖아요. 예. 작황이 조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해서 더 걱정이 큰데.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태풍 이런 거에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좀 비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올해 추석부터 진짜 오랜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이제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 변호사님 네. 추석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일단 과거에 이제 코로나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형이 있고 누나가 있거든요. 네. 순차적으로 다녀갔거든요, 집을. 부모님 뵈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거리두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모여서, 누나는 이제 아기가 셋이고 형은 이제 하나인데. 네. 제가 이제 일단 누나는 가까이 있어가지고 조카들 셋 다 데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갈 예정이거든요. 네. 네,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그 맛이 있잖아요. 시끌벅적한 맛. 예. 그럼요. 오랜만에 다들 모여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 같네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벌초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오늘도 이제 벌초와 관련된 사례라고요? 예, 조금 약간 주변에서 벌어지는 벌초 관련돼서 총망라한 사례인데요. 네. 아니, 벌초 진짜 이거 하려면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안 하려고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네. 또 이 벌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맞아요. 대행업체에서 사기도 치고 아이고. 좀 많이 이렇게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총망라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벌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총망라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저예요. 장조카 철수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명절이 되긴 했나 보다. 우리 조카가 전화를 연 거 보니. 잘 지냈는가? 아유, 저는 잘 지냈죠. 작은아버지, 다름이 아니고요. 벌초하러 가면 말벌도 많고 야생 진드기도 위험하다는데 그냥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조상님 산소를 모시는 건 다 정성인데 나의 아버지, 그러고 나의 큰형님, 그러니까 너그 아버지 다 모셔져 있는데 뭔 소리를 해? 아주 모른 척 한다는 건 아니고요. 대행업체에 맡겨도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저 돈은 저도 보탤게요, 작은아버지. 그래요. 다들 도시 살면 바쁜데 그렇게 오자. 그래요. 알았다, 절수야. 참 어른을 모시는 건 공경과 정성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요. 내가 뭐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니고 참. 상봉이 형님, 나의 장조카 철수 아버지도 가까운 촌에 산다고 맨날 다 나한테 시키더만. 에이구,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네 참. 작은아버지, 저 철수예요. 제가 아주 좋은 곳을 하나 발견했어요. 따봉 벌초라는 업체가 인터넷에서 유명하대요. 우리 산소 다 해서 30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약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맡겨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되게 싸구만. 그래요. 철수 네가 처음으로 알아서 잘 한다니까 그렇게 해보자. 우리 장조카만 믿는다. 예, 저만 믿으세요, 작은아버지. 아이고, 작은아버지 어떻게 하죠? 원래 벌초하는 게 40만 원인데 10만 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사기꾼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해요. 뭐 사기? 참 조상님 모시는데 사기가 웬 말이요? 니 혹시 안 맡기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그럴 리가요, 작은아버지. 알았다. 그럼 어쩌겠냐? 나가 알아서 얼란다. 나가 여는 게 젤로 마음이 편하지.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인데. 인사도 드리고 벌초도 끝났으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산소에 왔으니까 음복은 해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벌초는 나의 몫이지. 그래. 이제 집으로 슬슬 출발해볼까? 잠시만요. 잠시 음주 단속 있겠습니다. 창문 내리시고요. 아이고, 경찰관님, 지금 오후 3시인데 뭔 음주 단속이래요? 자, 창문 내리시고요. 더. 아이고, 철봉이 지금 산소 벌초하고 딱 한 잔이었는데 한 번만 봐주셔요. 예? 제발요. 곧 추석인데. 정말 버라이어티한 사건들이 지금 쭉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철봉 씨가 조카와 명절을 앞두고 벌초 문제 때문에 좀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인데 직접 해야 되지 않냐, 아니다, 요즘에 맡긴다. 사실 이런 걸로 좀 의견 차이 있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주변을 많이 보게 되면 벌초를 일단 관심이 없으세요. 알아서 그냥 같이 산소 있는데 옆에 계신 가족 중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시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뭘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식도 많고 또 이게 벌초뿐만 아니라 음식장만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에서 꼭 늦게 내려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 먹기만 하고 싸가기만 하고 그냥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남한부 자식이냐 뭐 이러면서 좀 화가 좀 많이 변호사님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다 하거든요. 예, 꼭 그죠? 꼭 어려운 거 다 지나고 나면 쓱 나타나서 그죠? 네, 그렇죠. 나 왜 동태전 없어 이러고 그냥 괜히 그냥 한마디 더 하고 얄밉게. 예, 잡채 귀찮은데 잡채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잡채가 손이 얼마나 자기가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와서 한마디씩 툭툭 하고. 또 네.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명절은 행복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사소한 문제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벌초 하시는데 아까 저희 사례에서 들은 것처럼 요즘에 대행사에 맡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형업체도 많고 그냥 시골에서 이제 청년회에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짓 업체들이 많아요. 업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가지고. 돈만 받고. 네, 돈만 받고 꼭 그런 데가 또 되게 이렇게 추석이 임박했는데 싸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30이면 한 2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현혹되게 막 광고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후기도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알고 보면 후기도 자기들이 썼죠. 후기도 조작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추석에 진짜 임박해서 사기를 당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현혹돼가지고 사기당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격을 내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청년회나 이런 대행해 주신 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이 굉장히 이제 대행 서비스를 잘해주고 계세요. 산림조합에서 그래서 벌초 대행 사기 이렇게 좀 예방하시려고 하면은 좀 이제 믿을 만한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청년회 이렇게 산림조합 그렇죠. 이런 곳에 맡기시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되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급하게 그렇게 벌초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조금 하루 좀 일찍 내려가셔가지고 오랜만에 조사님도 뵙고 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연에서 철봉 씨가 이거 절대 안 되는 건데 술 마시고 운전해서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운전자 절대 안 되시고요. 요즘은 평상시에 이제 아침 숙취 단속도 있고, 점심 단속도 있고, 이렇게 특히 또 이제 벌초할 때 이게 음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주사고가 많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음복하시면은 걸어가시거나 음복 안 하신 분이 운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저희 지역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즐거우려고 그죠? 명절 때 이렇게 음복도 한 잔씩 하시는데 괜히 운전대 잡아가지고 사고 나면 더 큰 문제고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벌초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벌초 같은 경우에는 대충 맡겨서 합니다. 맡겼어요? 믿을 만한 데 맡겼습니까? 예, 믿으면 맡기고요. 저는 지금은 아직 제가 이제 제가 막 결정할 세대는 아니거든요. 아직 밑에 분들 계셔서. 막내급이군요.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가 있다니 누구죠? 벌초를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래요? 친구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현명하시네요. 명절 되면 아르바이트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한테 맡길 때도 잘 좀 부탁해서 맡기면 되죠. 변호사님이시라서 잘 아실 텐데 꼭 이런 명절 때 가정 불화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고요. 이 시기가 되면은 선산에 관련된 분쟁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들이 재산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라든지 사이라든지 이제 장서 갈등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와서 이혼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많이 오시는 게 뭐냐면 아니 명절에 아버지가 나중에 재산 나누신다고 했는데 왜 저만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이거 어떻게 받아놓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 대부분은 이제 좀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 주제자라고 부르는데 집안에서 이제 장손들이 제사 다 모시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재단 보면은 좀 예측되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됐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게 뭐 그죠? 그렇죠. 예. 예. 서운하신 분들도 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 또 명절이 좀 우울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차치해 두고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음복은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음복도 집에서 하시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영동 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금 경로가 아직까지는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부디 우리나라를 좀 비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부사에 바람만이란 말이 있습니다.